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전 설문 질문에 마지막에 주관식으로 궁금한 거 받았는데 많은 부분이 이제 학습법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정리나 복습, 실습 시험 땡시 준비 방법, 뭐 따로 정리하는 게 나은지, 강의록만 반복하는 게 나은지,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해야 되는지, 뭐 같은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 좀 지루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많이 다뤄져요. 동기부여는 학습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기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고 이런 걸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그다지 뭐 유난스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느낌을 갖는다면. 다들 이런 불안한 시기, 특히 본과 1학년이 예과 2학년 1학기 때보다 예과 2학년 2학기가 학습량이 훨씬 는다고 쳐도 그거에 비해서 또 본과 1학년 1학기는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뭐 불안감이라든가 실제로 상담을 해봐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서 특별히 나만 이상한 거 아니구나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뭐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런 문제들을 겪는 것도 다 비슷하고 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일 거예요. 네. 제가 애초에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유급한 학생들을 상담을 해요.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좀 유급하지 않게 사전에 좀 뭔가 개입을 해서 혹은 좀 조언을 줘서 애초에 유급하지 않게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유급 다 하고 나서 내가 상담하는 게 약간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은데, 작년에 본일 시험별 성적 및 최종 유급이에요. 이 빨간 네모를 보면 일단 초반부터 어느 정도 유급할 학생들의 윤곽이 잡힌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 이유는 이 파란 네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군가는 나는 생화하기 더 잘 맞아, 누군가는 나는 해부하기 더 잘 맞아, 나는 면역하기 조금 더 편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모아놓고 보면 평균으로 회귀를 해서 그러니까 매우 높은 성적별 상관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일정 등수 바깥에 있는 학생들이 결국 최종적으로도 유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이거를 굳이 뭐 시험 2번, 3번, 4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너는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라는 조언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반에도 이미 유급의 위험성이 높은 학생들은 밝혀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이유로 이왕이면은 조금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작 시험을 한 번밖에 안 봤지만 그래도 초반에 이런 학습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런 세션을 좀 처음부터 갖자고 한 이유고,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15가지 정도 정리한 학습에 대한 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여러 뭐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다라고 나온 것에다가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의 선배들 검토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은 내가 정리한 내용 중에 선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될 게 있을지 여러 명의 여러분들의 선배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미 보여주고 또 확인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한양의대 학생들한테 잘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미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다르게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말한 대로 하고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그래도 맞게 하고 있었구나, 방법 자체는 맞게 하고 있었구나, 조금 자신감이라든가 확신을 가져도 될 것 같고, 혹시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나는 저렇게 안 하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좀 저런 방식으로 해보는 게 낫겠구나라는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양은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은 아니다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다 느끼시겠지만 워낙에 공부할 게 많잖아요. 일단 양이 담보가 안 되면 소위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아닌 바에야 양이 담보가 안 되면은 아무리 공부하는 시간의 질을 높여도 한계가 있고, 그럼 그 양이 얼만큼이냐 라고 하면은 이게 2020년 여름에 이제 막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예과 1학년 때죠. 그때 예일부터 본이까지 설문을 했던 질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체로 했을 거예요. 하루에 평균 몇 시간 공부했느냐 보면 여러분들 예일 때 최빈값은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공부하고 있을 때 본과 학생들 몇 시간 정도 하고 있는지 보면은 대략 최빈값이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 시청을 포함하는 거였으니까 당시엔 다 녹화였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루에 6, 7시간 동영상 시청을 한다고 쳐도 대략 그 정도를 똑같은 정도의 양을 매일 공부하는 게 보통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만큼 하고 있는 건가, 이 정도면 되는 건가라는 어떤 간접적인 지표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수업을 들으니까 뭐 차이가 좀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의 시간 정도를 투입을 하는 게 어떤 양적으로 필요한 보통 정도의 양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얼만큼 공부하나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한테 맞는 장소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진짜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집에서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나는 뭐 기숙사에서 공부가 잘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든 방에서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통 하는 생각이 굳이 이렇게 도서관 가거나 뭐 어디 뭐 스터디 카페도 뭐든데 가는데 드는 비용이나 혹은 거기까지 가는 시간을 내가 아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잘 되는데 가서 하거나 옆에 다른 친구들 공부할 때 같이 그 장소에서 하는 게 나한테 결국 더 효율적이고 그게 더 남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설문에서 보면은 학습 환경 조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학습하는 환경을 나한테 잘 맞게 고르는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어디가 됐든 나한테 잘 맞는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하고 아직은 그걸 찾아가는 시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세 번째는 너무 많은 정독은 공부가 아니었음을이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네, 당연히 강의록 정독 필요하죠. 뭐 한 번, 두 번 어느 정도는 뭐 세 번 정도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정말 읽는 것만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동영상만 7, 8번씩 돌려본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강의록을 반복해서 읽는 거는 대표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학습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독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정독 필요하고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뭐 3번, 4번, 5번씩 똑같이 반복해서 읽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고 내가 이거를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지게만 만들 가능성이 높은 학습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중요도가 높은 게 뭔지를 판별하는 게 필요하고 그 중요도를 판별할 때는 기출문제라든가 수업 중에 교수님이 강조한 거 아니면 학습 목표 같은 걸 중심으로 하면 돼요. 야마야 뭐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이거 좀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거 분명히 있을 거고 다 있진 않지만 교수님들마다 슬라이드 앞에 학습 목표 넣으신 교수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출제 가능성을 이제 가늠하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기출문제, 그러니까 강의 1번 슬라이드가 쭉 있는데 그 중에 기출문제가 나온 슬라이드가 1, 3, 4, 6번이고 수업 중에 강조한 내용이 뭐 1, 2, 6번에 있고 학습 목표가 뭐 1, 3, 5번에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암기할 내용의 우선순위를 이런 것들이 다 많이 겹치는 것들부터 하는 거죠. 먼저 1번 슬라이드의 내용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3번, 6번 뭐 이런 식으로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보는 거고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분히 성적을 위한 전략적인 학습이고 이게 소위 말하는 참 공부는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애초에 이거를 준비한 많은 의도 중에 하나는 이런 것조차 하지 않아가지고 유급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일단 이런 식으로 암기할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뭐 야마를 볼 때도 학습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문항 출제를 할 때 객관식을 낼 때 좋은 객관식 문항이란 게 있어요. 좋은 객관식 문항은 뭐냐면은 보기를 가리고도 맞출 수 있는 게 좋은 객관식 문항이라고 교수님들께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몇 세 환자가 이러이러한 증상으로 병원에 왔다. 그래서 뭐 검사 결과 이런데 이 환자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있으면 보기가 없어도 앞에 내용을 충분히 읽으면 답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지 않은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리고 보기를 가려요. 그럼 맞출 수 없잖아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맞추려면 보기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런 문항은 사실 객관식 문항으로서 좋은 문항이라고 하진 않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되게 좋은 문항이에요. 왜냐면은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 5번 보기라는 5개 명제가 있을 때 그걸 각각을 학습 자료로 쓸 수가 있잖아요. 앞에서 1번 보기가 뭐 슬라이드 1번에 있었고 2번 보기가 2번에 있었고 3번 보기가 3번에 있었다라면은 비록 그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그만큼 신경 써서 봐야 될 명제 혹은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5개의 보기가 있으면은 그 보기 각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작업을 해야 이제 기출문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고, 여기서 뭐 문제 답만 확인한다거나 혹은 정답인 것만 확인한다라는 거는 똑같은 기출문제를 가지고도 그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학습 자료로 조금 충분히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음으로는 암기해야 할 것을 따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외워야 할 것을 정리하길 바라는데, 다만 이제 가끔 또 상담을 해보면 정리를 되게 꼼꼼히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학생들의 문제는 정리는 되게 잘하는데 정리만 하고 외우는 거를 되게 뒤쪽으로 미뤄두는 오류를 범하는 때가 있죠. 정리를 잘 한다 한들 내가 실제로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정리에만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강의록에서 보통 3-4가지라고 한 거는 보통 시간당 2문제 혹은 시간당 3문제라는 일반적인 규칙을 혹은 합의된 원칙을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특히나 통합 과목, 장기 개통 하기 시작하면은 각자 교수님들이 시간당 2문제, 3문제라고 딱 정해놓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딱 2개, 3개는 아니더라도 한 3-4가지씩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암키라는 이런 협업 암기를 위한 도구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플래시 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어라고 치면 앞면에 뜻이 있고 뒷면에 영어 단어가 있고, 근데 이 암키라는 거는 그거를 앱이나 혹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든 거고, 이게 애초에 미국에서도 혹은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의대생들이 되게 많이 쓰는 거라서 혹시나 이제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서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쓴 학생들이 있고,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 덱이라고 하는 암기할 것의 리스트를 예를 들면 뭐 엑셀 파일로 공유를 하면은 굳이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만들지 않아도 마치 여러분들이 필기그룹 하는 것처럼 같이 만들어서 공유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패소라고 하는 게 패솔로지거든요. 그러니까 병리학. 그러니까 미국에서 USMLE 같은 거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여서, 이거 화살표 눌러보면은 패솔로지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케미스트리, 뭐 아나토미, 뭐 피지올로지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쓰는 거고, 이거 아니어도 그냥 구글에서 암기 치면 되게 많이 나와요. 만들어져 있는 덱이라고 하는 그 암기용 카드도 있고, 내가 직접 커스터마이즈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